안녕하세요. 주제로 이야기한다. 주제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고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 국내에서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이제 제대로 특히 비트코인이 제대로 인정을 받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죠. 2020년도, 21년도에도 가상화폐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상화폐 내에서 특정 테마가 200%, 300%, 많게는 400%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힘을 보여줬었죠. 이번에도 좀 그와 비슷한 테마가 하나 나타날 거라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도 후속적으로 내용들 더 다뤄드릴 거니까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덕분에 사상 최고가를 갔죠. 1억을 다시 뛰어넘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비축해서 나중에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할 때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치는 어느 정도 보존이 될 테니까 비트코인으로 채권을 갚겠다. 국가 부채를 갚겠다. 즉 빚을 갚겠다. 나라의 빚을 갚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뭐 비축도 하고 빚도 갚고 결국에는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비트코인 48% 올라갔습니다. 48% 거의 50% 올라갔죠. 50% 올라갔고 또 그 외에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어요. 즉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지금 비트코인이 중요할까요? 그러려면 비트코인의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목적으로 조금 탄생을 했어요. 이런 목적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때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구조가 완전히 붕괴가 됐었죠. 그래서 이때 모기지론의 부실이 누적이 되면서 미국 주요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시스템이 와장창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졌었죠.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대안을 제안했죠. 달러 원화같이 중앙화된 화폐가 아닌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로 투명성, 탈중앙화, 안전성을 가진다. 즉 금융 시스템의 불신에서는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불신이죠. 이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것 바로 탈중앙화 화폐다 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탄생을 해서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가치저장수단, 대체투자 자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뢰회복 도구로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챗GPT가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목적, 즉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불신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탄생을 했지만 지금까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2021년도 상승장 그리고 그 다음 2022년 3년 이어졌던 하락장까지는 이런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불신 해소, 안전자산, 디지털금과는 거리가 좀 멀었죠. 투기성 자산에 가까웠습니다. 투기성 자산에 가까웠죠.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투기성 자산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빨간 글씨로 쓰면 사람 이름을 쓰면 좀 그러니까 검은 글씨로 박상기의 난이라고 알려진 사건이에요. 이때 박상기라는 사람이 누구냐? 박상기라는 사람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이거 너무 과열되고 있다. 이거 좀 투기성 자산이고 도박이다. 코인 거래소 폐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비트코인이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죠. 이때가 바로 박상기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태였고 2016년, 7년 그리고 2018년이 되기 전
2018년 초까지 엄청나게 붐이 불었던, 국내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해외 시세랑 거의 40% 50%가 차이가 났어요. 국내에 엄청난 투기 열풍이 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박상기의 난을 시작으로 우르르르르 박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투자했던 코인 투자자분들은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박상기의 난이 터지고 나서 이거는 안전자산, 디지털금, 이건 거리가 멀다, 이거는 완전히 투기성 자산이다 라고 인식이 사로잡혀 버렸죠. 고점 대비해서 77% 마이너스가 나는, 77% 하락을 하는 상품, 자산이 안전자산일 수는 없으니까요. 완전히 투기성, 위험 자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런 인식이 시작이 돼서 또 2020년, 21년도 유동성 사이클이죠. 유동성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이 뭔가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코로나 패닉셀 이후, 즉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금리를 막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막 낮추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돈을 막 풀어댑니다. 그게 시장의 유동성이 되고, 그 유동성을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엄청 올라갔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엄청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패닉셀 저점 대비 1500%가 올라갔어요. 즉 이때도 완전히 이거 투기성이다, 이거 위험자산이다 인식이 콱 박혀 있었죠. 콱. 근데 이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땐 이렇게 투기성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채굴을 해서 얻게 됩니다. 채굴이라는 게 진짜 땅을 파서 채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 수학 문제 연산을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비트코인 공급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잠재적인 공급량이 많았어요. 즉 채굴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채굴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즉 시장에 물량이 나올 것들이 다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이런 정말 투기적인 성향을 조금은 해소를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2021년, 2022년 하락장에도 이런 투기 성향은 강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두 번째 반감기가 지나고 난 이유니까 이때도 뭐 공급량이 아예 안 풀렸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이미 인식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인정을 받냐? 이때 당시에 고점을 쳤을 때, 잘 안 보이시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면, 이때 고점을 쳤을 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쳤을 때 선물 ETF 승인이라는 게 이슈로 나옵니다. 선물 ETF 너무 악필이죠. 죄송합니다. 선물 ETF가 나오는데, 선물 ETF는 사실상 비트코인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인정하는 거죠. 왜냐? 선물 ETF는 ETF 내에 선물 계약이 포함됩니다. 선물 포지션 계약이 포함돼요. 비트코인 자체가 포함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변동성,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할게 라고 해서 선물 ETF만 승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비트코인이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먼저 내놨었죠. 이 현물 ETF에는 실제 비트코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지금 비트코인 총 공급량 중에 2.38%가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480억 달러 가치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80억 달러면 도대체 얼마일까요? 무려 67조입니다. 67조.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처음에 뭐가 나왔죠? 선물 ETF가 나왔죠. 이때 당시에는 선물 계약이 포함되는 거고 현물, 비트코인 그 자체가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비트코인 그 자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물 ETF가 나오고 나서는
뭐가 됐을까요? 비트코인 그 자체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 자체로 인정을 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위험자산으로서는 정말 2017년, 18년 박상기의 남부터 2017년, 18년을 지나서 2020년, 21년 유동성 사이클로 1500% 올라가고 또 그 뒤에 테라 루나 사태도 있었죠. 또 70% 하락을 하고 위험자산, 투기성 자산으로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현물 ETF가 나왔고 또 완전히 비트코인 그 자체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수요가 증가하겠죠. 왜냐? 좀 안정적인 움직임과 또 제도권에서 직접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거래를 하게 될 거고 세계에서도 많이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증시에서 수혜를 받을 것들은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겠죠. 거래소 관련 종목들.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 우기투, 이건 업비트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위지트, 이건 빗썸 관련주죠. 그래서 이 종목들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가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때 기점이죠. 9월 이후에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 대선 전부터 대선 이후까지 많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위지트, 빗썸 관련주 위지트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긴 합니다. 약하긴 해요. 왜냐 빗썸 대장이 원래 비덴트였죠. 근데 비덴트 어떻게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빗썸 거래소 관련 종목에 대한 시장 내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지트는 강하게 부각이 되지 못했고 우리기술 투자가 주요하게 부각이 됐으며 하나투자증권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과거 2020년, 21년도에 우리기술 투자 물론 강했죠. 하지만 네오위즈 홀딩스 라든지 2020년, 21년 엄청 강했죠. 21년 후반부터 엄청 강했습니다. 언제까지? 비트코인 상승이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또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위믹스 코인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그거 말고 다날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다날. 와, 미친듯이 올라갔죠. 네오위즈 홀딩스랑 동일한 시점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엄청나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다날 같은 경우 이게 몇 프로인가요? 거의 240%.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 이게 몇 프로인가요? 325%. 제가 아까 200%, 300% 말씀드렸죠. 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그 시점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NFT라는 게 많이 떠올랐었어요. NFT 뭐 실제로 이거 사람들이 구매하기도 하고 업비트에도 NFT 마켓이 있습니다. 업비트 거래소에서도. 근데 지금 트렌드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NFT가 아니라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걸 법제화 추진을 하고 있고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영상 길어지면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시겠죠. 시청자분들 너무 지루하실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알고 대응하신다면, 알고 시장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차곡차곡 잘 쌓아가신다면 이때 NFT 관련주 네오위즈 홀딩스라든지 다날 이런 종목들이 200%, 300% 올라간 것처럼 이번 가상화폐 붐에서도 여러분들 200%, 300% 올라가는 것들 충분히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기회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까지 시청해 주시려면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셔야겠죠. 여기까지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다음 영상 정말 중요한 거 이 비트코인 붐 트럼프 당선이 되고 비트코인이 인정받고 더욱이 더 중요해지는 블록체인 산업 성장과 관련해서 더더욱 중요해지는 이 부분 설명드릴 거니까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세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부탁드린 이런 부분들 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정말 좋은 내용들, 정말 좋은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 300%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꼭꼭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